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4분기 문을 연 어제 우리 양시장 나란히 1.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360선을, 코스닥은 86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증시를 이끌어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해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개장 전 시그널 포착하실 수 있도록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분위기는 시작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뭐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예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다우지수나 미국 지수를 좀 보게 되면 2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이제 좀 결정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8,600에서 800포인트대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11,80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를 아직까지 안착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안착을 해주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이제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기준으로 해서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을 일단 나왔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절반 자리대, 지금 아마 2,360포인트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1선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라면 모레 옵션 만기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뭐 양시장 모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거래소 시장도 21선에 있어서의 안착 테스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 안착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는 조금 지수적으로는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반등에 대한 목표치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전날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특히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도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전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다 나왔지만 금융투자 쪽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집계로는 매수로 좀 됐는데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 물량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수가 물리는 그런 흐름들 오늘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내일 정도부터는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과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21선의 저항을 확인하고 수급을 체크하자. 그리고 역시나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전략이에요. 사실 이 코스피 시장 쪽 거래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증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 실적 예상됐던 그 실적보다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과거에도 EPS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지수는 좀 우호적인 역할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기관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그나마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쪽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현대차라든가 롯데케미칼, 기아차, 포스코, KB금융, 하나솔루션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판매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전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바이오팜이나 하이닉스, 인버스 이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나오는데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보이스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업황이라든가 실적에 있어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쪽이 자동차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CJ를 좀 매수를 많이 했었었는데 여전히 진단 키트 쪽에 있어서의 리포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는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도 좋겠지만 대응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가급적이면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연휴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여전히 좀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7일날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7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8일날 실적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8조대에서 10조대까지 나왔었고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11조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6만 원짜리대예요. 이 6만 원짜리대를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이 정고점, 올해 연초에 했었던 이 정고점 자리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4분기 때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부분들 충족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되 6만 원짜리대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도 지금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매도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쪽에 있어서의 장비사들이나 반도체 쪽에 있는 기업들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리지가 않는다라면 시장도 그렇게 크게 지수가 밀려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산업 쪽으로 위축돼 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하반기 쪽에서도 OLED 시장에 있어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유비리서치에서 올해의 하반기 OLED 쪽의 디스플레이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출하량과 매출액으로 따져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5% 이상 출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들 쪽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ICD 같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ICD 같은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원익 IPS라든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피롭틱스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보통 보게 되면 ICD 같은 경우도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3분기 때의 실적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200억대의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원래 2분기 때 일정 부분들의 매출이 좀 잡혀야 될 중국 쪽 매출량이 3분기로 좀 이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대가 200억대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ICD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에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할 거고 내년도에도 더 크게 성장을 해나갈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OLED 쪽에 있어서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어제도 OLED 쪽에 있어서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보게 되면 주된 요인은 그거예요. 중국 쪽과 삼성 쪽 그리고 LG 쪽에 있어서 신규 투자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장비사 쪽에 다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중국 쪽도 조금 투자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대면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까지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바로 피롭틱스가 될 것이고 ICD가 될 것이고 원익 IP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요. 근데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5년 내에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리포트만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풍력 쪽에 있어서는 CS윈드가 탑이에요. 실적이 유일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태움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하나나 혹은 OCI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가 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JNK 히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량 대비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아직까지는 물량이 처리된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분들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단연 뭐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게 좀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2015년도 때부터 시작했었던 가장 큰 매물대를 좀 뚫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16만 원대 중후반 17만 원짜리대를 아마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지 라인대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동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물대를 좀 뚫어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 중반짜리대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철강 쪽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포스코 같은 경우도 21만 원짜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를 뚫게 되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는 23만 원대 중반 자리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원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0월 6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당히 우려감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양시장이 모두 나란히 1.2%가량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퇴원할 것이다 라는 트위터를 남기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1시간 반 전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하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더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 행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에 대한 예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하면서 59,3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어제는 방향이 갈렸었는데 오늘은 같이 0.6%가량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실적 개선으로 성장을 내다보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0.1%가량 소폭 오르면서 29만 9천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4%가량 강세로 68만 8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우선주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요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0.5%가량 올려세우면서 18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0.5%의 상승입니다. 자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런칭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37만 2,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는 0.1% 소폭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 지수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5%가량 상승으로 2,37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860선 위로 올라서면서 86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3%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시젠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수급이 좋은데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0.5%가량 상승하면서 28만 1,300원으로 출발합니다. HLB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띕니다. 3%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같이 오릅니다. 3% 넘게 올려세우면서 18만 6,900원으로 출발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규모의 CPS 발행과 관련해서 투자기관과 양해각서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같이 오르네요. 0.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어제는 파란불을 켰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0.7%가량 상승이고요. 제넥신이 0.8%가량 상승하면서 14만 5,6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KMW 지금 글로벌 5G 투자 사이클 진입 전망과 함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13% 소폭의 강세로 8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J ENM은 디지털 광고 회복세가 전망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0.5% 강세로 14만 4,9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이 좋은데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 시장에서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아침에 혼조 양상을 보인 이후에서 어제 분명히 오후장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바로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았고 특별한 악재도 없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강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보고 있는 저는 이제 뭐 종목을 찾을 때에서는 이제 급등주 검색기라든지 아니면은 세력주 검색기라든지 작전주 검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뽑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장의 추세를 보는 이제 그런 검색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서 시장 방향 상태가 상방향을 계속 가리켰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올라갈 걸로 계속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오후장이 아니고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1시간 뒤 10시부터 어제 계속 강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단연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강했고요. 물론 뭐 철강주와 그다음에 뭐 화학주도 강하긴 했지만 어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에 따른 뭐 수렴매가 나올 수 있는 결국은 수소차, 전기차,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를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까지도 이제 순환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여기저기로 이제 순환을 하는 뭐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순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 흐름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일단 2,400의 안착 시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369인데 2,400까지는 아마 안착 시도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또 아침에서 또 혼조세를 보인다라 그래서 주식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순환매를 공략을 해야 돼요.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기아차와 현대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장은 죽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그다음에 개인들을 털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무서워서 많이 올라갔다고 던질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일단 종목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먼저는 잠시만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종목은 셀리드부터 있네요. 자, 셀리드라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한가 시세를 줬는데 좀 지저분하게 들어갔죠. 이제 단번에 상한가 시세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오늘 약간 좀 늘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뭐
올라가는 이유들은 이제 LG화학과의 이제 코로나 백신 그 개발을 하면서 같이 대량 생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는 MOU 체결인데, 이 MOU 체결은 그냥 손가락 걸고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뭐 강력한 효력이 있지를 않아요. 나중에 딱 봤을 때 이거 별로다,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적인 뭐 책임적인 뭐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그 얘기로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다라고 했다가 뭐 코로나 개발 같이 하겠다, 대량 생산에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한 건데, 뭐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호재인 양 어제 이제 상가로 들어가 버렸는데, 물론 뭐 지금 시장은 이제 기대감에 맞춰서 제가 잘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은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종목들은 막 날아가고 싶어요. 지금 막 날아가고 싶은데 올라갈 핑계거리가 없죠. 그래서 핑계거리만 붙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의 호재만 붙여주면 알아서 튀는 시장이에요, 종목들이. 그래서 어제서도 뭐 인공지능에 대한 뭐 정부가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뭐 튀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지금 셀리드처럼 뭐 이제 MOU 체결한다겠다 뭐 얘기가 나와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요.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정받으면 지금 보면은 계속 지수가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방향 가죠. 아마 2,400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안착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종목별로 이제 튀는 종목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로 볼 때에서는 조정받으면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한 42,000원. 근데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자리인, 사실 보면 이전 고점자리 한 64,000원이니까 한 6만 원 정도로 보고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주신 종목은 이제 세미콘 라이트인데요. 자,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 이제 관리 종목으로 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LED 칩 등을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섹터가 마리아나 관련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마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성 첨단 소재와 함께 같은 이슈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미 하원 이게 이제 8월달에 이슈가 나왔던 건데, 9월달에 원래 이제 마리아나가 미국 내에서 합법화, 표결을 붙일 거다라는 예정의 이슈가 있었었는데, 어제 기사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렇게 딱히 뭐 새로운 뭐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기대감은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 하원 마리아나 전국 합법화에 표결할 예정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기도 하고 거래가 지금 든성든성 실린 걸 봐서는 한 번 정도의 시세는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기대감에 아마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가격은 한 1,500원 정도로 두고 조정 시에서는 공략해 볼 수가 있고, 현지에서 공략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들은 항상 그 10월 말서부터 해서 11월 달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거가 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로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적자하다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상장 폐지는 면할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자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서 항상 말썽을 피우다 보니까 11월 가기 전에서는 매매로 정도만 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것도 이슈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매매로서는 일단은 1,5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시장이 강하니까. 그래서 1,500원 정도 보고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1,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서는 이제 만도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의 이제 흐름과 그다음에 앞으로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제 기아차, 현대차가 굉장히 강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강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게 되면, 자, 자동차 완성차 같습니다. 그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완성차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현대차, 기아차 자체로 얘네들이 뭐예요? 자율주행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수소차이면서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소차와 전기차면 당연히 뭐로 같이 엮여 있어요? 당연히 2차 전지로 엮여 있죠. 그러면 완성차와 이쪽에, 그러니까 완성차의 현대차, 기아차, 만도, 뭐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이런 애들이 같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당연히 갈 거고, 그래서 어제 움직였죠. 자동차 부품주만 가는 게 아니고 전기차 부품주도 움직일 거고, 전기차 섹터도 움직일 거고, 수소차 부품주도 움직일 거고, 2차 전지도 결국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2차 전지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에서 2차 전지들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힌트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좀 이따 1시간 뒤에 진행이 되는 실전 매매 정세도 말씀 좀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결국은 순하면서 움직일 거고요. 이게 지금 완성차가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 시장이 계속 완성차들이 가게 되면 저는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기아차도 현대차도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만도도 계속 우상향을 갈 것 같은데 얘네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으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가겠죠. 인공지능 가면 시스템 반도체 가겠죠. 시스템 반도체 가면은 걔만 갑니까? 반도체 메모리 섹터들도 장비주들도 가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임으로써 해서 종목들이 갈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서 이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순환매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상당히 강하고요. 후성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인지컨트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들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죠. 전기차, 수소차 테마이기도 하고 이쪽에 대해 강하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쉽게 꺾일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도는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조금 늦어요. 대형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고요. 순절 라인은 35,000원.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건데 좀 늦어요, 움직임이.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8천원짜리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45,000원 봅니다. 그래서 조정시 공략하면 나쁠 것은 없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서는 조금 가벼운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구경지엔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자, 구경지엔은 자, 또 매매 패턴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아요. 밀리지 않고 2,400 안착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도 삼성전자 강하죠. LG전자 강하죠.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그렇죠? LG전자 보세요.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도통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굉장한 강한 시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뒤통수를 치고 몰래 도망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미 저점 매수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었어야 된다 얘기까지 됐는데 아직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완벽하게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기에는 늦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도망갑니다. 위로. 그래서 지금 구경지엔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손절 라인은 한 2,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는 이제 8월달, 아니군요. 9월달에 있었습니다. 9월달에 있었는데, SK건설과 국내 최초의 창문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결국은 태양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린이드라고 엮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2,700원 손절 라인 잡고 조정시 적점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 3,500원 정도 보고, 박스가 매매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뭐 2,400은 안착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2,458 돌파해도 상관없고 돌파 안 해도 상관없고 돌파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돌파하면 하는 대로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로 갈 애들은 어차피 갈 종목들인데 만약에 지수가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좀 전에 봤었던 구경지님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못하면 당연히 돌파도 얘도 못하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먹을 폭은 16%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매매를 해서 시장의 정고점을 돌파를 못해도 10에서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목표치들이 나옵니다. 돌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20%는 다 떠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뭐 밀리거나 악재도 없고요. 다만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덤비지를 못하고 그럴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패턴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 매수만 잘 해보시면 좋은데 오늘도 좀 이따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지 말고 저점 매수를 잘 공략을 해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먹을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점점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이 나란히 0.67% 가량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제 좀 대량으로 사들였던 기관이 오늘은 장 초반에 1,500억 원 가량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개인이 또 사들이고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은 전일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전일 좀 외국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건강 회복과 이제 미국 의회 이제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일단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21선 근처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인 매물 구간이고 일단 저 구간을 좀 잘 돌파를 해주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시장이 정확히 뭐 안정을 찾았고 방향성을 정확히 뭐 상향으로 봤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뭐 긍정적인 그 효과 정도가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는 사실 선반영된 모습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뭐 선물지수나 이런 걸 볼 때, 매수세를 볼 때 일단 선반영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아침에 장전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기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양지수가 21선을 돌파해주는지 좀 확인을 해두고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목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연장이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3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와 좀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덜어내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이제 포트를 저가 구간에 있는 포트를 좀 새롭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저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싫으시다면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려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고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뭐 바이든과 관련해가지고 5G나 그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뭐 5G나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어떤 부분에 딱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라고 진입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무리해서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항상 차분히 좀 대응하시면서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 몇 가지 이제 지켜보면은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스펙코입니다. 네, 어제 조금 저도 놀랐는데, 네, 스펙코가 이제 풍력에너지 테마로 묶이면서 뭐 기존에도 풍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점점점 이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의 차익이 나오니까 이제 새로운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어쨌든 스펙코도 풍력에너지 테마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 자리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뭐 급격하게 배팅을 확 하시기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리이고 흔들림이 나올 수 있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9,0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싸게 사서 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좀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밴드 구간은 8,000-9,000원 사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딱 10,000원짜리 21선 딱 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적극 매수보다는 정찰대 정도 만약에 모으다가 날아가면 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제 상승을 했다가 눌림 자리는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이게
폭력주로 묶이긴 했지만 방산주의 시장에서는 아직 방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매물도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안정을 찾는지를 좀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마이크로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서는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작전 타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000원이 안 돼, 3,000원 구간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5일선 지지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도 한 40% 이상 실권입니다. 일단은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잘 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끌어가 보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DN입니다. 일단 그린니들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은 지금 3,300원, 3,35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사시면 된다. 오늘 자리 정도에서만 사시면 좋겠어요. 3,350원인데 50원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상승이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아직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거의 상승의 시작도 안 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폭력이나 투소나 그린니들 관련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니들 관련주는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페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일 외국인 기관이 대량 순매수를 했고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차트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아시겠지만 철강이나 조선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그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만 차트가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항상 단기 스윙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4,000원 돌파 여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4,000원짜리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뚫어주지 못하면 또 눌렸다가 이제 옆으로 기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상 키 맞추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조선 업황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한다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수급 자체가 지금 이쪽에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조금 확인을 하시고 매수매도 반복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사서 2년, 3년 장기 투자를 하겠다로 접근하신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경기 자체가 거시적인 관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발 이슈 이전에도 일단 글로벌적인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조선 업황이 철강 업황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경기 확장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경기가 지금 확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은 주의 깊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을 먹으라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시면서 유동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장 초반 그렇게 강한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에서 낙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0.7%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기관이 상당히 3,800억 원가량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다시 장 초반에 1,600억 원가량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300억 원 매수, 외국인은 250억 원가량 지금 소량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자 뉴욕 증시 자체가 이제 어제 새벽이 이제 첫날이었잖아요. 근데 뉴욕 증시가 한 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죠. 어제 국내 증시가 한 1.3, 4 정도, 그리고 이제 현재 오늘 증시가 또 0.5, 0.7 이 정도 오르면 정상적인 범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 여기서부터 더 상승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원하는 흐름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도 1%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 좀 강세 흐름이 나오는 하루가 좀 되는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한 리제네론이라는 이야기인데,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관련 또 제품들 생산하는 SK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가 관련주로서 조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서 큰 그림을 좀 그릴 것이냐, 네, 그에 대한 거는 조금은 아닌 게, 사실 셀트리온이나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체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이슈거리로 인한 상승이 큰 흐름으로 조금 바뀌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새롭게 치료제 개발 이후에 그걸 대규모로 찍어내서 생산을 낸 다음에 그게 대규모 매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당장에 있어서 이에 따른 주가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셀트리온 쪽은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지주사로 바뀌는 부분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한 차례 반짝 조금 움직이는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저는 현 구간대에서 셀트리온은 우선은 바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닥을 확인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플러스로 돌아가면서 쭉 올려치는 흐름 자체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아니지만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듀산 퓨얼셀인데요. 블록딜 했죠. 한 4천억 정도. 할인율은 13에서 18% 정도 사이다라고 또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장 출발 자체가 16%대 하락 출발했다가 17% 정도 이상까지 밀린 이후에 다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블록딜을 하고 나서 블록딜을 가져간 쪽에서는 사실 1%, 2% 수익만 나더라도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잖아요. 기관들은 1% 수익만 나더라도 바로바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우선은 블록딜 물량의 소화가 다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최소 오늘 오후장까지는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하락 흐름에서 지금부터 현 구간대에서의 바닥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건데 한 마이너스 10, 한 3, 4%가 최악의 바닥 라인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자면요. 그래서 저는 한 37,000원 정도 아래로는 더 이상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듀산 퓨얼셀 하락이 심해서 매수를 해보시겠다면 충분하게 저는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새롭게 상승, 기다리셨다가 슈팅이 나온다면은 다시 45,000원, 5만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각한 것은 두산그룹 전체의 자구안으로서 조금 자금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탄력을 주기 위한, 또 이게 매각 대금을 가지고 또 어떤 또 투자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슈가 나온다면 또 주가가 빠르게 튈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천천히 좀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다만 급하게 비중을 뭐 크게 잡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에요. 코로나19 임상 이상 시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지캠 같은 경우는 원체 회사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물질, 신약 물질 같은 경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상당히 튀는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 현 구간대에서의 주가 흐름 자체가 원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승을 주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에서의 뚫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상단까지 간다면 14만 원 이상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엔지캠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될 종목이다. 그리고 시총 자체가 현재 9,900억에서 한 1조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1조 원 제한착 나오면서 충분하게 상승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천천히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같이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이슈가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에 따라서 주가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생각하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될까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자리가 이제 아마 35만 원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30만 원대의 완벽한 안착 흐름인데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30만 원대의 완벽한 안착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한 32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 홀딩을 하셔야 되고 현 구간대에서는 갑자기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비중 잡으시면서 비중을 한 10%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같은 이슈고 같은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한 42만 원 돌파 여부와 43만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 구간대에서 역시나 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중이라 뭐 한 38만 원, 39만 원대의 1차적인 반등 나오면서 40만 원의 안착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관심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야 될 시기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어떠실지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죠. 자, 그리고 하이트 진로인데요. 요즘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요. 이슈는 뭐 다들 아시죠? 원체 좀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매출도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상당히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좀 실적 컨센서스 상위의 이슈가 나와주면서 올려치고 있어요. 근데 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또 배당주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충분하게 전고점까지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홀딩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좀 매도세였다가 매수세로 기관으로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홀딩 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는 조정 나오실 때 매수하세요. 조정 있을 때 매수하시고 급하게 사시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급한 시장 아닙니다. 여유롭게 시장 즐기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다시 연결해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최충성 전문위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볼까요?
네, 일단 뭐 철강, 조선 업황이 일단은 뭐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철강 관련주 저희도 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6,890원입니다. 일단 6,900원 이하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뭐 지금 자리에 진입하시고 1차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적 가격은 6,2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철강 관련 업종들은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뭐 많이 있는데 일단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아직 저점 그가 이제 횡보를 많이 했다는 거는 매집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잘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동국제강이었습니다. 자, 어제 긴 양봉 좀 뽑아냈는데 앞으로 더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은 좋은데 끝까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